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독도닷컴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네티즌들의 도메인 확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를 활용해 죽도.jp라는 도메인을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이라고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웹사이트 상단에는 일장기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라고 적혀있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는 황당한 설명도 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백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홍보해봐야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글 도메인을 이용해 한글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니 이는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도발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도 그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 국가 코드의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5일 죽도.jp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연결시켰습니다. 죽도는 일본이 독도를 표기하는 방법이며 jp는 일본의 국가 도메인 코드입니다. 영문으로 다케시마.jp를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가 독도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이 역시 한국 네티즌들이 등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를 한글로 표기한 도메인보다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나 독도 같은 일본어 도메인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도메인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 개 다 한국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죽도닷컴이나 독도닷컴을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의 독도 일본어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놓은 이 한국인은 일본이 독도닷컴을 선점했다는 보도를 본 즉시 곧바로 이들 두 개 도메인을 사들여 한국 외교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애국자들 덕분에 우리는 도메인 선점 전쟁에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독도닷컴도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이 이처럼 독도를 이용한 역사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역시 아베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총리 재직 시절인 2013년부터 틈만 나면 야스쿠니를 찾아 주변국에 반발을 부른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에는 공물만 보내다 퇴임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아베는 아예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배를 하고 나오면서 아베의 입은 이날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영령들에 대해 존경의 뜻을 보이기 위해 참배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조국을 지키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런 용기 있는 고귀한 희생 위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과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러시아 침공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일본의 전범들과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같은 반열에 놓다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독이며 아베 전 총리의 역사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범의 역사를 미화하며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전쟁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침략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은 일본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다양한 첩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외교관 8명을 국외로 추방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에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역시 일본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와 같은 전범이라고 맹비난하며 일본의 과거를 일깨워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공안조사청이 국제 테러리즘 요람 2021에서 우크라이나 아조우대대를 삭제해 이 조직을 네오나치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자 발끈한 러시아가 일본을 향해 테러리스트와 네오나치를 미화한다. 일본이 네오나치즘의 공범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나치 독일과 손잡고 러시아를 포함한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일을 되새겨주면서 일본에게 너희도 예전에 나치와 손을 잡고 침략 전쟁을 한 나라 아니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과연 나치를 욕할 수 있는 처지인가 싶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치, 러시아, 일본 모두 비슷한 전범 집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치와 손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뒤끝은 길었습니다. 너희도 나치와 같은 전범국 아니냐고 비난한 것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일본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어렵게 만들어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6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위원회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고 유네스코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1개 위원국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열릴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러시아 때문에 위원회 개최부터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던 마스우라 씨가 사도광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 이 광산에서 조선인이 어느 정도 일했는지를 포함해 전체 역사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에게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선별해서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관례상 만장일치로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사국인 한국의 강한 반대뿐만 아니라 위원국 중 한 곳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위원회 개최마저 무기한 연기되자 일본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뒤끝은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나 되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러시아는 차세대 ICBM인 사르맛의 발사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핵탄두를 15개 이상 장착할 수 있는 이 ICBM은 일본은 물론이며 미국과 유럽을 모두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이 차세대 ICBM을 실험 발사하면서 이날 전 세계 뉴스에는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나 된다라는 언급이 전파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이라는 말만 나와도 움찔하는 일본에게 푸틴은 보란듯 ICBM을 발사한 것입니다. 또한 AP통신은 이번 러시아의 ICBM 발사는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사르맛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플레세츠크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약 5,954km를 날아가 목표에 명중했기 때문인데요. 캄차카 반도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와 마주보고 있으며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국 알래스카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즉 미국, 일본 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해석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ICBM을 날리는 미친 짓을 할 리는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악인들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